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결심하고 갈라섰어요. 제 인생에서 저런 최악의 인간들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그걸 결혼 전에는 몰랐다는 게 실수였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길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삶을 위해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이혼 말이에요. 요즘 결혼 연령이 예전보다 늦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결혼 선언을 했어요. 저더러 왜 이리 빨리 결혼하느냐고 말리던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절약하는 게 몸에 뱄다던 남편은 연애할 때도 데이트 비용을 뭐든 똑같이 반반씩 쓰자고 했고, 그건 저도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같이 생활비를 쓰다 보면 한 사람이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공동 식자재나 물품 같은 건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칼같이 다음 달에 돈 더 내라고 했어요. 상미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차피 나중에 상미 씨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여자들 쓰는 비누를 왜 쓰냐? 나는 오이 비누 하나만 쓰는 거 몰라서 그거 샀어? 아니잖아. 경선이 네가 쓰고 싶은 거니까 샀지. 그럼 네가 돈 더 내야지.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휘둘렸고,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 보면 늘 생활비는 제가 어느 정도 더 내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남편 친구들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남편이 돈 들어간다고 짜증내며 미루다가 하게 된 건데, 나중에 카드 쓴 걸 보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야, 무슨 집들이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백화점 가서 장봐왔냐? 뭐 음식에 금이라도 넣었어? 8만원, 9만원, 6만원, 이게 뭐냐 대체? 이럴 거면 그냥 배달시키지 왜 집에서 요리를 했냐고. 요즘 물가 비싼 거 몰라? 나는 아껴서 산다고 샀는데 무슨 금이 들었다느니 그런 말이 왜 나와? 집들이에 누가 이렇게 돈을 써? 너 장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나도 세일 품목 사고 이것저것 고르고 재느라 애썼는데 너무하네. 한두 사람 온 것도 아니고 상민 씨가 한꺼번에 한다고 10명 넘게 불렀잖아. 그건 생각 안 해? 너 마트 가서 장 봤잖아. 이런 걸 마트에 가서 보면 어떡해. 재래시장 가야지. 그러면 더 쌀 거 아니야. 재래시장이 더 싼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여기 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상미 씨는 알아? 알면 상미 씨가 장 봐오지 그랬어.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돈 많이 들어갔다며 며칠은 계속 투덜댔어요. 저는 나중에 듣기 지겨워질 정도였고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속상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신혼집 마련할 때 자기가 좀 더 보탠 걸 갖고 늘 물고 늘어졌어요. 남편이 60을 냈다고 하면 제가 40을 낸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걸 어마어마한 차이라며 잔소리를 했어요. 네가 이 집에서 지분을 덜 내고도
나랑 똑같이 주인처럼 살잖아. 네가 40%는 보탰으니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10%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알아? 단 1%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런 거 보면 경선이 너 참 경제관념이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가전제품이니 가구 살 때 더 신경 쓰고 돈 더 냈잖아. 그건 잊어버린 거야? 집 없으면 가구고 뭐고 다 어디다 두고 사는데? 집이 제일 크지. 그리고 네가 사온 것들 그게 다 비싼 거야? 명품이야? 아니잖아. 그럼 할 말 없어야 맞지. 저는 그런 남편한테 점차 냉정함을 느꼈어요. 꼼꼼하고 성실해서 믿음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갑고 쫀쫀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였죠. 돈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만드니까요. 만약 친정 부모님이 남편 모르게 용돈 쓰라며 보내주시는 돈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숨 막혔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며 저만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카드값 나오는 것도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 모바일 통장에 넣어놓고 남편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 연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명절이 아닌 주말을 낀 연휴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편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편히 쉴 수 있을 것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전부터 첫 연휴는 둘이 편히 쉬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번 연휴 때 엄마네 갈 거야. 그리고 하루 정도 가까운 데 나가서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그거 예산 잘 짜봐. 뭐? 어머니한테 간다고? 왜? 왜라니? 그동안 바빠서 엄마 보러도 잘 못 갔는데 이럴 때라도 가서 효도해야지. 경기도에 하루쯤 갔다 오자. 펜션 같은 거 알아봐. 돈 허투루 쓰지 않게 잘해라. 상민 씨, 결혼하고 첫 연휴 둘이 편히 쉬자고 했잖아. 근데 어머니랑 같이 지내자고 하니 당황스럽네? 그래, 둘이 편히 엄마한테 가서 쉬는 거 좋잖아. 왜? 너 우리 집 가기 싫어? 너도 며느리라고 시댁 어머니 시자들 싫다 이거냐?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상민 씨나 편히 쉬지. 내가 거기 가서 편히 쉬겠어? 참네. 네가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야. 우리 엄마를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러지 말고 네가 편하게 받아들여봐. 아무튼 계획 잘 짜라. 이건 뭐 명령도 이런 명령이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안 먹는 것도 많고 까다로운 분이셔서 어떤 휴가가 될지 너무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았어요. 나는 첫 연휴 둘이 편히 쉬자고 할 때 말 그대로 정말 상민 씨랑 나 둘이서만 오붓하게 쉬는 걸로 알았어.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 계신 데에서 편히 쉴 수 없지. 이건 남이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랑 있을 때 편한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나도 정말 편하게 쉬고 싶어. 근데 결혼하고 첫 연휴를 우리끼리만 보낸다고 해봐. 혼자 계신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래, 그럼 기분이다. 연휴 동안 쓰는 돈은 다 내가 낼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와. 그럼 됐지? 이게 돈 문제가 아닌데 남편이 내 뜻을 몰라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더군요.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아는 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거 꼭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니? 요새 해외여행도 다시 갈 수 있다는데
동남아라도 가자. 내 친구들도 요즘 다 베트남 가고 그러던데 우리도 가자. 꼭 아이처럼 조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연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해외여행이라뇨. 4일 연휴였지만 남편과 제가 연차로 하루씩 더 붙여 5일 쉬는 동안 베트남에 갔다 오면 바로 출근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쉴 날은 하루도 없게 된 거죠. 그래도 남편 같은 짠돌이가 계획에 없던 베트남 여행을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 말을 전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순순히 자기 카드를 주며 이러더라고요. 그럼 얼른 예약해야겠네. 비행기 없으면 비싼 거라도 알아봐. 호텔도 잘 알아보고. 상민 씨, 괜찮아? 이렇게 따로따로 예약하면 돈 더 많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해외여행이야. 알고 있어. 누가 뭐래? 그러니까 빨리 예약하라고. 참, 엄마 잠자리 불편하면 잘 못 주무시니까 돈 아낀다고 허접한데 예약하지 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통 큰 모습을 본 것 같아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생활비나 혼수 문제만 갖고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나 보다 라고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행 기간 내내 저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남편은 모든 게 자기 엄마 위주였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 가고 싶은 데만 검색해와서 첫날부터 돌아다니는데 저는 완전 짐꾼이었어요. 두 사람은 앞서서 팔짱 끼고 손잡고 신나서 돌아다니고 저는 뒤에서 쇼핑백 들고 시어머니 짐 들고 따라다니기만 했거든요.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가보지도 못했고 음식도 시어머니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시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자기는 그런 거 못 먹는다며 인상부터 찌푸리곤 했어요.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키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주문한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테이블에 놓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 제가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핀잔을 했어요. 예, 너는 왜 그렇게 우거지상이니? 사람이 이런 좋은 데에 왔으면 빵긋빵긋 웃고 즐겨야지. 너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는 법이야. 아, 젊은 애가 왜 저러나 몰라. 그건 아니고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젊은 애가 뭘 했다고 피곤해. 몸까지 약한 거야? 그렇게는 안 봤는데. 그래서 우리 상민이 뒷바라지 잘 하겠니? 매일 운동도 하고 체력 좀 키워.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부정적인 거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자기 엄마 사줄 선물만 고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면세점에 가서도 자기 갖고 싶은 거랑 시어머니 있을 것만 고르는데 저는 진짜 이 집에서 뭔가 싶더군요. 자기 손님 집들이 할 때도 돈 많이 썼다고 저한테 막 퍼붓던 사람이 많나 싶을 정도로 돈을 잘 쓰는데 꼭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남편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저러는가 보다 하며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몇 달 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는 그동안 안 쓴 연차를 붙여서 꽤 긴 휴가를 만들어 친정 부모님과 함께 며칠간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어요.
시댁에 갔다가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라 저는 일본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을 예약했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만 챙겼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은 항상 뒷전이었기에 명절 때만큼은 꼭 친정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첫 연휴에 시어머니와 동남아 여행을 가느라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던 것도 마음이 쓰였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여행을 갈 때와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본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시댁에 갈 시간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상민 씨 같이 갈 거야? 그 돈은 다 경선이 네가 내는 거야?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민 씨 갈 건지만 말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느라 저러나 보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동남아 여행 가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여행 가는 걸 꺼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일본 여행 못 가. 엄마가 우리랑 가려고 부산에 숙소 예약해놨대. 그러니까 그건 취소해. 뭐? 싫어. 나도 이 여행 가려고 준비 많이 했다고. 엄마 아빠도 기대하고 계신데 그걸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간다고 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베트남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일본 갈래. 그러게 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질러? 네가 엄마랑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 엄마 지금 펜션 예약한 거 돈만 물어주냐고 어떡하냐며 막 속상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취소해. 아니, 상민 씨는 어머니 기분만 생각해? 나랑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지금 시어머니랑 맘먹냐? 아무튼 빨리 취소하라니까. 남편이 막무가내로 우기고드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했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 사돈이 벌써 숙소까지 예약했다니 너랑 김서방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기대 많이 하셨나 보다. 엄마가 아빠한테 잘 얘기할게.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가 이해한다며 잘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는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지만 지난번 여행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한숨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는 말에 놀랐어요. 게다가 비즈니스석을 샀더라고요. 아니, 부산 가는데 비즈니스석이야?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데 돈을 썼어? 엄마 나이 되면 짧은 시간도 하늘에 떠서 앉아 계신 게 힘드신 법이야. 지난번 베트남 갈 때 네가 이코노미석 끊어서 많이 불편하셨대. 그래서 내가 신경 쓴 거야. 너한테 맡기면 또 일 제대로 못할까 봐. 그리고 네 돈 쓴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일을 못했네 어쨌네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 돈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핀잔하는데 저는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아우 편하다. 이렇게 좋은 걸 그 긴 시간 해외 갈 때는 불편하게 갔으니 원. 상민아, 우리 다음에도 비즈니스석으로 해외 갈 거지? 물론이지 엄마. 우리가 맨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일 텐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바로 전날 저한테 고기 비싸게 샀다고 짜증내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해외여행을 비즈니스석으로 다니자고 하니 저는 이제 짜증도 안 나고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또 소외됐고 남편과 시어머니만 신이 나서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요. 두 사람을 멀찌감치 따라가는데도 저는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자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너는 어떻게 웃는 얼굴 한 번을 못 보냐? 놀러와서까지 그렇게 찡그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너 평소에도 상민이한테 이러니? 혹시 나랑 여기 온 게 싫어서 그러니? 네 엄마 아빠랑 놀러 못 가서 그래? 옆에 사람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제가 어머니랑 상민씨 불편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두 사람 기분 좋으라고 웃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 얘 좀 봐. 너 어디다 대고 그런 말버릇을 하는 거냐? 너 이런 애였어? 누구든 계속 짐꾼 취급만 당하면 이런 기분 들지 않겠어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네 맞아요.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제 기분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저는 완전 기분이 상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제일 비싼 코스를 시켰던 게 떠오르더군요.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돈이 아깝다며 조식도 시키지 말자고 해서 저랑 다퉜던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남편한테 뭔지 화만 났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나간 사이에 짐을 싸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일본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서 친정 부모님한테 무조건 가자고 부추겨서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가기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남기기는 했죠. 나 엄마 아빠랑 일본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하니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막상 가니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서 좋다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좋았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엄마 아빠 하고 싶으셨던 온천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넌 무슨 애가 말도 없이 와서는 자기 부모랑 여행을 가냐? 이래도 되는 거야?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 뜻을 따라야지. 기어이 일본을 가? 돈은 얼마나 썼어? 그러는 상미 씨는 한 집안 사위가 돼가지고 자기 엄마만 신경 써? 저번에도 어머니랑 베트남 갔으면 이번에는 처가랑 놀러갈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자기 엄마만 생각해? 그리고 돈? 내 돈 쓴 거 왜 간섭이야? 상민 씨도 놀러가서 쓰는 돈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비즈니스서 끊는다고 나한테 말했냐고.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다물었지만 저를 험악하게 노려봤어요. 저희 사이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친정엄마 생일이 돌아오게 됐는데 남편은 돈 없다며 시장에서 파는 짝퉁 크로스백을 던져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한테 명품 구두를 사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로 자랑했거든요. 우리 상민이 안목이 이렇게 높다. 너 남편 보고 잘 배워. 너는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러니 상민이가 너한테 못 맡기고
직접 나를 챙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 완전 열받아서 그날 퇴근은 언니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언니와 형부는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어이가 없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마침 언니네 왔던 친정엄마가 들은 거였어요. 아니, 김서방 꼼꼼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어째?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야? 그것도 돈 때문에? 지들은 펑펑 쓰면서 왜 너한테만 그런다니? 너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해? 왜 엄마한테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해서 속상하게 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하면 엄마 아빠는 기분 좋겠어? 아, 네가 일본 다음에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가자고 했을 때 뭔 일이 있나 싶었어도 이런 것인 줄은 몰랐는데 안 되겠다. 라더니 엄마는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셨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빠는 엄마 생일 기념으로 호주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부 비즈니스석 타고 가고 호텔도 제일 좋은 데 예약할 거다. 경선이 너는 그렇게 알고 김서방한테 말해. 제가 아빠가 시킨 대로 남편한테 말하자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취소하라고 펄펄 뛰었어요. 아빠가 예약하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취소해? 나는 갔다 온다고 통보하는 거야. 알겠어? 야, 너는 못 간다고 해. 무슨 여행을 또 가? 네가 그러고도 가정주부야? 넌 안 된다고 해. 싫어. 언니랑 형부도 가는데 왜 나만 안 가? 그리고 내가 무슨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래. 상민 씨랑 어머니랑 같이 간 거? 그게 무슨 내 여행이야. 짐꾼으로 간 건데. 그건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편하게 놀다 올 거라고. 너 카드 내놓고 가. 우리 집에 들어갈 돈으로 여행 가서 쓰는 거 난 용납 못하니까. 장인어른 돈으로 다 쓸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마. 상민 씨가 뭔데 가라 말아야. 상민 씨는 여행 가서 어머니한테 쓴 거 월급에서 안 까? 그것도 다 집에 들어갈 돈. 카드값에 꼬라박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뭐가 어쩌고 저째? 꼬라박아? 넌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려? 내가 그 정도 돈도 못 써? 그럼 난 왜 못 써? 내가 돈 쓰는 거 눈꼴 싫어하면서 상민 씨한테만 말 못하게 하잖아. 그리고 내가 뭐 이 집에 댁들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들어왔어? 왜 사람을 짐꾼 취급하는 건데 내가 하녀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저보고 각서를 쓰라더군요. 카드 맡겨놓고 가고 여행 가서 절대 제 사비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싫어. 내가 이런 각서를 왜 써? 나는 못해. 그러자 남편은 열받아서 시댁으로 가버렸고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네가 인성이 덜 됐다는 건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이 정도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 결혼해서 지금까지 내 아들 뭘 그렇게 편하게 해줬다고 그깟 각서 하나를 못 써주냐? 제가 왜 각서를 써요? 제가 뭐 상민 씨한테 빚이라도 졌나요? 저도 일하면서 제 돈 버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너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해왔어야지. 집값도 40%밖에 안 보태고 집에 들인 물건들도 다 그저 그런 거면서 우리 상민이랑 똑같은 대우받고 살려고 하면 되니? 혼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혼수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다들 그러던데요.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 말하는 걸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대드냐? 이러니 상민이가 살이 못 찌지. 너처럼 피곤한 애랑 사니까. 제가 더 피곤하죠. 사람을 자기들 종인 줄 아는 거잖아요, 이건. 돈 쓰는 각서를 쓰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저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한테 못돼 처먹었다고 욕을 하는데 너무 모욕적이고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일은 점점 커져서 제가 퇴근하고 갔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서 저한테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아니면 여행 절대 못 간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빤히 보다가 친정에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부모님이 오자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빠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 좀 주눅이 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런 일에 바깥사돈까지 오시고 참 난감하네요. 며느리를 너무 감싸고 두시는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아빠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더군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이 안 든 건 김서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부모까지 대동한 게 김서방이니 우리 애도 그래야죠. 그동안 계속 참은 건 경선이 아닙니까? 그 말에 남편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엄마도 거드셨어요. 김서방 자네, 우리가 신혼집 살 때 돈 덜 보탰다고 아주 벼르고 벼른 모양일세. 혼수까지 타박하며 우리 딸 돈 못 쓰게 손발 꽁꽁 묶으려 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랑은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자네는 저가에 오지도 않는 건가? 장모님, 뭐예요? 그때는 이미 엄마가 숙소 예약을 하셔서 그랬던 거고, 저희가 좀 아끼며 살자는 의미에서 각서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자네도 각서 쓰게. 자네랑 자네 어머니한테만 명품 사는 돈 쓰지 않는 걸로. 어떤가? 그러자 남편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댔어요. 그건 좀... 아니, 안싸돈. 그것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상민이 지가 번 돈으로 쓰는 걸 뭘 그렇게 안 이꼽게 보세요? 우리 경선이는 자기가 번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이꼽게 보신 건 사돈 아니시고요. 그리고 김서방이 자기가 번 돈만 썼다고요?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안사돈한테 차 사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놀라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은 언니와 형부가 남편에 대해 좀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한테 비싼 외제차를 뽑아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네는 깜냥도 안 되면서 대출까지 받아 엄마한테 외제차 사주고, 우리 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우리한테 잘하는 것도 안 되나?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그리고 자네 회사에서도 평이 상당히 안 좋더군. 자네가 대인관계 원만하고 일 잘한다고 했던 건 우리 속인 게 되는 거지. 안 그런가? 엄마 아빠 말에 남편은 완전 얼굴이 하얘져서 변명을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말은 지나치십니다. 제 회사 생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왜 몰라? 그 회사 땡땡 이사가 내 친구야.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 당연히 모르고 있겠구만. 사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주식과 기업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은퇴하시고도
경제적 걱정 없으셨고요. 제가 집값을 40%밖에 못 보탠 건 오로지 제 힘으로만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우겨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언니도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혼수 준비도 전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돈으로 한 거였고요. 아빠가 자기네 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에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원망을 저한테 돌렸어요. 넌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진작 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잖아. 아, 그래?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더 부자였으면 나한테 돈 가지고 짜게 굴지 않았다. 그 소리지? 얘 새아가, 이건 100번 1000번 네 잘못이다. 그래놓고 상민이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 그 말에 엄마가 열이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경선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돈이 더 있으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돈이 말씀하시는 가족입니까? 참 실망입니다. 김서방, 자네도 마찬가지야. 내 딸이 고른 사람이니 믿었던 건데 참 사람 경박하구만. 그 말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거치는 저희 여행 갔다 와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아빠 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저도 같이 여행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치라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아빠한테서 떼어내며 말했어요. 상민 씨,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데 호주 갈 돈 있어? 그리고 나 몰래 어머니 차 사준 거 대출금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무슨 돈으로 호주를 간다고 그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진짜 너무너무 속보이고 없어 보여. 아니야 경선아. 그동안 내가 너무 속 좁게 군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같이 가자. 제가 장인 장모님 모실게요. 네? 장인어른. 나는 자네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경선이 말에 결혼 허락했어. 그런데 감히 내 딸을 친꾼 취급하고 그깟 실혼집 돈 덜 보탰다고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짓밟아? 나는 그런 놈 사유로 취급 안 하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허리를 깊게 숙이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상민이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새아가 제 딸처럼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퍽이나 그러시겠습니다. 회사까지 찾아가서 깽판 치고 못돼 처먹었다 욕하신 분이 우리 경선이를 딸처럼 대해주신다고요? 이 결혼 우리 여행 갔다 오면 정리될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매달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왔고 남편은 저한테 계속 잘못했다며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전부 다 씹어버렸죠.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었기에 저는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아이가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복잡하지 않고 훨씬 좋다는 게 저나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친정에서 출근하려는데 집 근처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경선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이혼은 꿈도 꾼 적 없어.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 이혼 안 된다는 거 아빠 돈 때문이지? 그리고 아빠가 상민 씨 회사 이사님 친구이고 투자자니까? 내가 너란 놈 속을 모르겠어? 그동안 봐온 게 있는데. 상민 씨는 나한테 가족이 돼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몸종 하나 구하려고 한 거잖아. 나도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 그런 내가 뭐가 좋다고 상민 씨랑 계속 살겠어? 나 내 인생 소중해. 더는 힘들게 안 살 거야.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인생 살 거라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회사로 향했어요. 가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방금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냈죠. 언니는 바로 답을 보내왔어요. 말 잘했어.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네가 너무 참았어. 이제라도 그렇게 속 시원히 말한 거 정말 잘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참지 마. 알았지? 저는 새삼 가족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님, 그리고 언니 부부와 여행을 다녀온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야 합의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소송에서 자기가 이길 확률이 적고 그러면 더 큰 돈을 저한테 줘야 한다는 걸 알고 합의한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사람 어디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다시 잘해보자는 둥, 저보다 좋은 여자를 못 만났다는 둥 문자를 보내길래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남편 연락을 받지 않으니 아주 살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돌싱의 삶을 즐기며 일 열심히 하며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저처럼 괴로움 없이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